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2가 이더리움 레이어2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롭게 런칭을 준비 중인 비트코인 레이어2 스트라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언급되는 비트코인 레이어2인 스택스와 스트라타에 모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에 비트코인 NFT라고 할 수 있는 오디널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비트코인 레이어2에 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거의 유일했던 비트코인 레이어2인 스택스가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비트코인이 오디널스 이후에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레이어2에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으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다루었지만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레이어2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비슷한 레이어2가 80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찰로는 비트코인 레이어2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분기에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2 카테고리에 있었던 스택스는 단기간에 많은 가격 상승을 하게 되었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스택스와 비트코인 비율로 보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비율의 하단 부분에서 보통 스택스의 상승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 조정에서 이 비율의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과거 스택스에 투자를 한 다수가 비트코인 홀더들이었고 이들의 투자금을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2였던 스택스가 모두 흡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많은 비트코인 레이어2들이 벤처 투자를 받으면서 기존 스택스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다른 여러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로 흩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스택스의 문제라고 하기라기보다는 많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전체 자금이 흩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레이어2는 결국 레이어1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레이어1의 성공과 실패가 레이어2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어쩌면 그런 문제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이더리움 리더십에 의문을 푸는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내놓은 로드맵이 다른 체인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더리움 레이어2에 투자를 하는 것을 쉽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립토 VC 회사인 DBA에서 비트코인 레이어2가 필요한 이유와 이더리움 레이어2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특히 알프랩스의 스트라타가 비트코인 레이어2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블로그 글을 발표했습니다. DBA는 스트라타의 투자자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DBA의 수장 존 차버너는 비트코인 레이어2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다른 체인들의 많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거의 2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곧 금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고 앱 또는 복잡한 거래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디파이, 게임 또는 NFT와 같은 사용 사례를 확장하기 위해 레이어2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레이어2 플랫폼은 비트코인 성장의 관문 역할을 하므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BA 수장 존 차버너는 비트코인 레이어2와 이더리움 레이어2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레이어2는 이더리움 레이어2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더 큰 시가총액 때문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더리움 레이어2는 모든 것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메인 네트워크는 이미 프로그램이 가능하여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지만 거래에 크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은행 본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2는 그 은행의 더 작고 빠른 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2들은 메인 네트워크와 똑같은 일을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메인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본이 있는 반면 레이어2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는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트코인 자체에는 없는 기능을 추구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메인 네트워크는 앱을 실행하거나 복잡한 거래를 처리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추가 기능들은 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는 더 쉬운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와 같은 활동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메인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어2가 이런 것들을 모두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레이어2가 이더리움 레이어2와 다른 점은 비트코인 레이어2가 이더리움 레이어2보다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2들은 보안보다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다수의 레이어2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중서명 지갑을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거나 고급 보안 증명을 건너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L2B 사이트에서 이더리움 레이어2를 보면 대부분이 스테이지 0 상태로 아직까지 탈중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2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보안보다 새로운 앱들을 사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위험 감수 성향의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전체 이스토큰의 약 2.5%만이 레이어2로 브리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덩치가 큰 투자자들은 브리칭 해킹으로 자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2를 피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2는 보안보다 속도나 저렴한 가스비를 사용한 다소 실험적인 행위에 최적화되어 있고 보안이 최우선 순위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는 이더리움 레이어2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레이어2에는 안전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1이 이미 앱과 디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어2가 해킹을 당하면 사용자는 레이어1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 레이어2가 실패하면 사용자는 대부분의 기능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 레이어2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레이어2는 중요한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1이 대부분의 큰 거래의 처리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레이어2가 모든 비트코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2가 안전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아예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해킹당할 수 있는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맡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2의 보안은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와 이더리움 레이어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부터 왜 DBA가 스트라타가 성공할 수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2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타는 영지식을 활용한 롤업의 형태입니다. GK 롤업이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작은 거래들을 메인 블록체인에 각각 기록하는 대신 GK 롤업은 이 모든 거래를 하나의 큰 묶음으로 묶습니다. 이 묶음에는 내부의 모든 거래가 유효함을 보여주는 암호화된 증명이 함께 제공됩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개별 구매에 대한 단일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증명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게시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증명을 쉽게 확인하여 각 거래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든 거래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의 진정한 기술적인 혁신은 비트코인과 GK 롤업 사이에 양방향 브릿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롤업 생태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지를 만들려면 비트코인 자체가 롤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기본 계층은 보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순하며 복잡한 계산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스트라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PM을 사용했습니다. BPM은 비트코인에서 낙관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롤업은 복잡한 계산을 비트코인 블록체인 외부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트코인에 제출합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계산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그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과가 올바르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트코인이 개입하여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복잡한 계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는 GK 롤업과 BPM을 결합하여 비트코인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레이어2 솔루션을 만듭니다. 스트라타의 브릿지는 낙관적 GK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여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과거 BPM에서 제기되었던 유동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타를 사용하면 오늘날 비트코인으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빠른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비트코인 디파이를 한다든지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라타의 대부넷은 이미 시작을 했고 대중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넷도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메인넷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 2와 이더리움 레이어 2와의 차이점과 새로운 비트코인 레이어 2인 스트라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